2022년 8월 9일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31번째 시간 우리가 나눌 믿음의 사람은 대전신학교를 설립한 찰스 데이빗 스톡스 선교사입니다. 남감리회 한국 선교사였던 그의 아버지 마리온 스톡스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찰스는 1936년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38년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수학합니다. 그러다 찰스는 존경하던 그의 아버지처럼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싶은 심정을 당시 미 감리교 세계 선교부였던 왓슨 박사에게 피력합니다. 그렇게 1940년 1월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고 6월에 도혜련과 결혼한 후에 7월 12일 내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선교사 철수 명령이 떨어지자 찰스는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서는 다시 한국으로의 선교를 계획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농촌 지역으로 파송받아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는 농촌 목회를 하다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서는 잠시 목회를 내려놓고 1946년부터 학업에 전념합니다. History of Methodist Missions Korea, 곧 1885년부터 1930년까지의 한국 감리교회사에 관한 논문을 쓸 정도로 그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논문을 마친 후 그는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 1947년 11월에 다시 내한합니다. 스톡스는 한글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한국 전쟁 직전까지 원주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선교 사업을 펼칩니다. 그는 특별히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농촌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눈에 띈 지역은 대전이었습니다. 그는 1954년 1월 대전에 도착해서는 농촌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그곳은 오늘의 모건대학교로 발전한 감리교 대전신학교입니다. 그는 당시 재학하던 신학생들 중 어느 누구도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 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1983년 은퇴할 때까지 감리교 교역자 후진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전 재산을 모건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이처럼 그가 얼마나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친 목적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양육된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 믿음과 봉사를 통해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 학교의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평생을 기독교 교육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한 스톡스는 1983년 7월 은퇴 후 미국으로 귀국하여 애틀란타에 여생을 보내다가 1997년 82세의 나이로 소천합니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자 수단인 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일반 교육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함양시키는 기독교 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본을 따라 행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기를 원하며 물심양면 헌신했던 찰스 스톡스 선교사. 바라기는 우리도 보고 듣고 배운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그저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을 삶으로 이끌어내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